서귀포 포구. 거리를 두고 보면 포구는 마치 그림 엽서처럼 평화롭다. 하지만 조금만 다가서면 이곳만한 삶의 현장도 드물다. 소금보다 더 짠 뱃사람의 땀이 흥건한 장소. (6월) 어느 날 익성호는 출어 준비에 한창이다. 생선을 저장하는 데 쓰일 얼음을 채워 넣는 것으로 아침 10시부터 시작한 준비는 오후 7시가 넘고서야 끝이 났다. 취재팀이 마지막으로 배에 오르자 곧바로 닻이 올려졌다. 출항이다. 배는 거침없이 서귀포 포구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날 한라산 정상은 구름에 잔뜩 가려 있었다. 비로소 마음의 여유가 생겼는지 지행씨는 이번에 처음 같은 배를 탄 윤상씨에게 수인사를 청하고 다른 어부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고향바다와 작별을 고하는 모양이다. (6월 11일) 28톤 옥돔잡이배 익성호는 올 들어서만 10번째인 또 한 번의 옥돔잡이를 떠났다. 바다에는 어둠이 금방 깔린다. 검게 물든 서귀포를 멀리하고 배는 밤새워 바닷길을 달려야 한다. 바다에서의 첫날 밤. 엔진 소리와 흔들리는 잠에 익숙해 있는 이들이다. 세고나도 여전히 항해 중이다. 날씨는 쾌청. 천지사방엔 망망한 바다뿐. 비로소 먼 바다로 나왔다는 실감이 들기 시작한다. 멀리 수평선에 중국 배들이 나타났다. 이른바 중국의 동쪽 바다 동중국해에 들어섰다는 표시다. 하지만 선장 영남씨는 그것에 개의치 않는다. 계획한 조업 장소는 아직도 멀리 있는 까닭이다. 뱃사람은 고기만 낚는 것으로 그만인 게 아니다. 이 배에서 제일 나이 어린 기철씨가 판을 벌이고 있는 일. 모든 일은 이 미끼 작업으로부터 시작한다. 옥돔잡이의 미끼로 쓰이는 오징어 조각에다 소금을 버무리곤 그걸 나무 상자에 챙겨진 줄낚시에 일일이 꿰는 일이다. 선장을 빼곤 모두가 손을 소금에 절인다. 배에 탄 건 이번이 겨우 3번째인 지행씨. 이 배에선 최고령으로 17년 뱃사람인 원홍씨. 이 배의 주인인 영선씨는 선장 영남씨의 친형이기도 하다. 그리고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뱃일을 시작한 경력 8년의 젊은 뱃사람 윤상씨. 어디서건 일하는 데는 유행가와 함께 막걸리, 이게 빠질 수 없다.
출호하기 전날은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게 뱃사람들의 불문율이다. 그래서 더욱 입에 감기는 모양이다. 안주는 흙내음도 섞여 있을 법한 과일 참외다. 스물여섯 기철 씨에게도 막걸리 맛은 그만이다. 오후가 되면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지금 이곳에서 북상 중이라는 장마와 마주친 것인지도 모른다. 어부들도 말없이 부산스럽게 움직인다. 바다 날씨가 변덕을 부릴 때마다 어부들도 마음을 질끈 동요매는 수밖에 없다. 내일 아침이면 서귀포에서 350마일 떨어진 동중국해 조업 장소에 도착할 예정이다. 아침 7시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1시간에 10마일씩 꼬박 35시간을 달려온 셈이다. 도착하자마자 어부들은 서둘러 일할 채비를 차린다. 그런데 바다 사정이 여전히 좋지 않다. 하지만 어쩌랴. 파도 높은 바다에 낚싯줄을 뿌리기 시작한다. 첫 번째 조업이다. 아직까지 옥돔을 잡는 방식은 줄낚시로 주낚 혹은 연승이라고도 부른다. 낚싯줄을 여러 개 나무 상자에 매달아 놓은 채 줄을 길게 연결해서 바다 밑에 가라앉히는 방식이다. 길게 늘어진 낚싯줄을 뻘 밑에 가라앉히기 위해 미끼 상자 7개마다 벽돌 하나씩을 묶어 놓는 것도 빠뜨릴 수 없다. 낚싯줄이 뿌려진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부표가 던져지고 선장실인 이곳 브릿지에서 선장은 그 위치를 경도 위도로 정확하게 기록한다. 이곳이 좋은 어장이면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다. 첫 번째 미끼를 놓기 시작한 지 1시간 후 비로소 첫 번째 부표를 건진다. 이 부표에 연결했던 낚싯줄의 한 끝이 딸려오고 그걸 주낚용 옥돔 양승기에 붙들어 건다. 이제 이렇게 걷어지는 낚싯줄에 매달려서 옥돔이 올라오는 것이다. 옥돔은 바다 밑바닥 뻘 속에 구멍을 뚫고 산다. 생선으로선 드물게 혈거 생활을 하는 것이다. 뻘 바깥으로 아가미만 내밀고 있다가 미끼에 유혹당하고 만다. 제주 사람들이 유일하게 생선이라고 부르는 것, 머리까지 붉은 생선. 바로 이 옥돔을 찾아서 머나먼 바다, 비바람 거센 이곳까지 나오는 것이다. 첫 번째 조업은 악천후 속에서도 계속됐다. 날씨 탓인지 수확량도 시원치 않은 모양이다. 양승기에서 제일 먼 곳에 자리 잡은 선주 영선 씨는 양승기 돌아가는 소리만으로도 수확량을 알아맞춘다. 온 신경이 그쪽으로만 쏠려 있는 까닭이다. 시간이 갈수록 바다 날씨는 더욱 기승을 부린다.
중국배들도 서둘러 돌아가는 모양이다. 이쯤에서 조업을 포기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어쨌거나 첫날 조업은 한 셈이다. 그 기분에 어부들은 온몸에 달라붙은 소금기를 씻어낸다. 배에선 무엇보다 귀중한 물. 그러고 보니 출어 이후 처음으로 만져보는 수돗물이다. 신용만 하려는 거 지금 뭐 아니야. 아씨. 오케이. 아씨. 신용만 하려는 거. 자, 다음 차. 이른 아침 난데없이 중국 배들이 나타났다. 선장 영남 씨는 바짝 신경이 곤두선다. 중국 배들은 대부분 바닥을 싹쓸이하는 저인망 어선이다. 잘못 걸려들면 고기는 물론 애써 뿌린 낚시줄까지 잃게 된다. 저들이 먼저 물러날 것 같지는 않다. 방법은 하나. 울며 겨자 먹기로 이쪽이 먼저 떠나는 수밖에. 이거 어자지도 못을 거고 이거 안 뜬다 이거. 아 저것들 어저께 어생기면 어떻게 일로 저 뭐가 와서 이거 아예 그러다 따라와서 이러자. 한두 번 당하는 일은 아니다. 그 앞에선 공해고 뭐고 모두 소용없는 말이다. 두 시간 정도 이동해서 낚시줄을 뿌렸는데 일진이 나쁜 건지 이곳은 밭이 시원치 않은 모양이다. 거기다 날씨마저도 한통속이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흘러나와 그야말로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 것인지 10년 전까지만 해도 옥돔은 제주 부근에서도 충분히 잡혔었다. 그랬는데 씨가 마른 탓인지 갑자기 귀해져 버린 것이다. 그 대신 남쪽 먼 바다에 옥돔이 많다는 풍문이 들려왔다. 수익성 높은 옥돔밭이 있다는데 어디라고 못 갈 것인가. 오늘의 두 번째 부표가 던져진다. 수확량이 기대에 미치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미끼를 안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물은 매만질 새도 없다. 한 마리라도 더 건져야 하는 것이다. 이번 조업에선 반갑지 않은 백조기가 더 많이 올라왔다. 중국 배에 밀리고 조업도 안 되고 한술 더 또 원홍 씨는 엉뚱하게 물벼락까지 뒤집어 쓰고 만다. 줄낚시 상자를 130개나 뿌렸는데 잡은 옥돔은 이틀간 고작 9박스. 지금 남았지. 이거 한 단계 더 놔도 되겠다. 이래저래 아침에 중국 배들 때문에 떠나야 했던 그 장소에 자꾸만 미련이 생긴다. 서둘러 냉동 창고에 얼음을 뿌린다. 전화를 위에만 냅두면 정신을 그냥 어차피 얼음 다시 해주니까 간다. 기필코 그곳으로 뒤집어 가기로 했다. 지금쯤 중국 배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대단한 성과도 없이 식사 때만 놓쳤다. 늦은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지행 씨는 실은 선주와 선장 형제의 매형이다. 나이도 그들보다 많지만 이 배에선 단지 신참 어부일 뿐이다. 어쨌거나 식사 시간은 즐겁다. 오늘 반찬은 옥돔 튀김에 배추 된장국. 왜? 파이팅 주선년. 너가 한번 파이팅 외쳐야 고기 잡을 거 아닐 거야.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마음에 걸리는지 윤상 씨가 안 하던 말까지 꺼낸 것이다. 어째 있어? 파이팅이나 한번 외치자고. 젊은 손주 영선 씨는 두 손 가득 옥돔을 묻힌 채 끝내 묵묵부답이다. 맞을게. 신새벽부터 줄낚시를 뿌리기 시작했다. 매일 하는 작업이지만 이날은 좀 다르다. 이 장소가 못내 아쉬워 되짚어오지 않았는가. 게다가 그동안의 조업은 공친 거나 다름없다. 지금쯤 해서 옥돔이 우르르 올라와줘야 하는데. 동중국해의 여름은 무덥고 습하다. 드물게도 이날 신새벽 공기가 상큼하다. 막내 기철 씨는 분주히 낚시 상자의 줄을 연결해 묶는다. 오늘은 일찍부터 옥돔이 연달아 올라오기 시작한다. 옥돔을 흔히 돔의 한 종류로 오해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분류상 옥돔과에 속한다. 수명은 8년, 몸통 길이 최고 40cm, 무게 1kg 정도. 이것은 무엇보다도 제주어부들에겐 최고의 수입원이다. 미끼 한 상자의 낚시 150개 가운데서 1kg짜리 옥돔 3마리만 올라와도 만선의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손길은 더욱 바빠지고 모두들 말이 없다. 바다 장어, 이 유난스러운 물건도 꽤나 많이 올라온다. 여기저기 사고를 치고 다니는 골칫덩이다. 어부들의 기분은 어쩔 수 없이 옥돔 수확량에 좌우된다. 드러내진 않지만 일손이 훨씬 가벼워졌다. 이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 이만한 크기의 옥돔이다. 기실 바다에서는 잠시도 일선을 놓을 수 없다. 미끼 꿰는 일은 주업을 하는 동안 두세 사람이 계속해야 하는 작업이다. 신참 어부인 지행 씨는 바다로 다시 떨어지는 옥돔을 건져내는 일을 한다. 하지만 일선만 번거롭게 하는 눈먼 생물들도 꽤나 올라오곤 한다. 이날은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야 할 정도의 새끼 장어도 많았다. 그 외에는 그저 눈욕이나 반찬거리에 사용되는 것들이다. 오후가 되자 날씨는 더욱 쾌청해졌다. 일선에 흥이 오르자 간식 생각이 나는 모양이다. 간식이라야 상라면에 수프를 뿌린 것이다. 끓이지 않고도 간단하게 라면을 먹는 거나 다름없다. 원영 씨는 상라면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의 작은 사건이 벌어진 건 잠시 뒤였다. 중국 어선 한 척이 바로 코앞까지 접근해 온 것이다. 열댓 명이 타고 있는 30톤 정도의 배였다. 아마도 그물을 걷어들이느라고 이곳까지 오게 된 모양이다. 모자와 푸른색 고무 작업복이 인상적이다. 배의 크기는 우리 배보다 2배 정도의 목선이다. 망망대해에서 나흘째, 사람이 그립던 참에 말을 건네리는 시도를 해본다.
의외로 저들도 아기가 없는 표정이다. 하지만 피차간의 말을 모르니 통할 방법이 없다. 답답한 김에 아는 말이라고 고량주, 빼갈, 술 이름이라도 외쳐본다. 꼬랑주 꼬랑주. 그 바람에 중국 어선이라면 신경부터 곤두서는 선장 영남 씨도 그만 얼굴을 풀어버린다. 붙어 있다고? 야, 그거 뭐냐? 꼬랑주 꼬랑주. 답답하기론 저쪽도 마찬가지다. 손짓을 보면 뭘 달라는 것 같긴 한데 아니나 다를까 고무장갑을 던져주니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하긴 저들과 어장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때도 이런 물건은 종종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엔 애초에 주고받을 것도 없는 관계다. 약간의 호기심의 대상일 뿐. 꼬랑주 꼬랑주. 그들은 자기들 실속만 챙기곤 제 갈 길로 향해버린다. 불이라도 난 것처럼 연기에 휩싸여 바다 저편으로 사라져갔다. 오랜만에 맞는 맑은 날씨. 이젠 차양막까지 올렸다. 옥돔잡이도 찬스에 강해야 한다. 많이 올라올 때 바싹 당겨 몰아붙여야 하는 것이다. 계속 옥돔이 올라오자 지행씨는 저절로 환한 웃음이다. 원영씨도 파도가 새겨놓은 굵은 주름살을 한껏 편다. 배 뒤편에서 영선씨도 단잠에 빠져있다. 그동안엔 좀채로 누릴 수 없었던 짧은 호사다. 바다에선 식사 때를 놓치는 일이 다반사다. 이날도 오후 늦게야 점심을 장만한다. 메뉴는 옥돔물회. 노익장 원흥씨가 이 요리의 전문가다. 제주 사람들은 예로부터 옥돔과 상당히 친숙하다. 모든 종류의 요리에서부터 산후조리와 제사상에도 빠뜨리지 않는 귀한 생선이다. 하지만 이 즉석 옥돔물회는 이런 배에서나 맛볼 수 있는 별식이다. 작업 중엔 식사도 교대로 한다. 윤상 씨와 기철 씨, 영남 씨가 막차를 탔다. 옥돔이라면 이제 그만 물리기라도 하련만 기철 씨는 아예 통속 바닥까지 긁어먹을 기세다. 윤상 씨는 아까부터 미끼 꿰는 손에 통증을 느끼고 있다. 손가락 끝이 갈라진 틈새로 소금이 들어가는 바람에 사정없이 아리고 쓰린 것이다. 윤상 씨의 즉효약은 놀랍게도 강력 접착제였다. 이날의 수확량은 충분히 만족할 만했다. 하지만 만선의 예감으로 들뜨기엔 아직도 이르다. 내일은 전혀 또 다른 날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무표정에 훨씬 익숙해져 있다.
밤 10시. 이날 작업이 모두 끝났다. 계획하게 비도 안 오고 이제 날씨도 좋고 계단을 탁탁 나무. 이제까지 몇 짝이나 잡은 거라 그는. 저번에 우리 뭐 키로수는 완전히 키로수는 경한데 돈 액수가 떨어져 본 거지. 고기가 작으니까. 잘하. 고기가 잘. 배 밑창의 선실은 어부들에게 배 안, 아니 바다 전체에서도 유일한 휴식처다. 천장이 낮아서 똑바로 설 수도 없는 후덥지근한 공간. 여기에서도 이들의 최고 관심사는 옥돔 수확량이다. 꼼짝을 못 하겠다. 저거는 돌멩이도 못 하고 이만. 그리고 알게 모르게 온몸에 남겨진 상처들. 17년 뱃사람 생활에 원홍 씨의 손가락에는 지문이 없다. 저 장화하게 그 꽉 끄여본 거잖아. 이거는 자, 우리가 어디가 연고발라 여기 아, 연고발라. 툭 하고 쳤는데 완전히 그냥 칠 7일째 되는 날 아침부터 날씨가 뒤숭숭했다. 이날 오후 늦게부터 바다의 김새가 부쩍 수상해졌다. 이 배에선 가장 오래 바다에서 생활한 원홍 씨는 이날따라 말이 없다. 묵묵히 이날의 두 번째 줄낚시를 바다에 뿌리고만 있다. 선조 영선 씨는 망치 소리를 유난히 크게 내는 것 같다. 부표를 들고 무거운 듯 걷고 있는 기철 씨나 낚시줄을 연결하고 있는 두 사람이나 이날은 더욱 말이 없어졌다. 뭔가 분주하게만 보인다. 전국의 대세가 맑겠습니다. 대세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었습니다. 하늘 볼때는 동해 전해상과 남해 동부, 전해상에선 300km 매우 매우 높게 내야 남해 서부에서는 203m, 서해 앞바다는 이렇게 먼 바다에선 종종 일기예보가 빗나가는 수가 있다. 오로지 동물적인 감각 하나로 자연의 어두컴컴한 비밀을 재빨리 잡아채어야 하는 것이다. 14년 동안 적어도 200번 이상이나 이 바다를 겪어온 선조 영선 씨는 뭔가 더 진한 냄새를 맡고 있는 모양이다. 위태로움 속에서도 조업은 계속됐다. 조업을 시작한 지 벌써 5일째인데 수확량은 변변치 않은 까닭이다. 저녁 6시, 파도는 눈에 띄게 거칠어졌다. 급기야는 배 안쪽까지 밀려들어 작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거친 파도가 배전을 치면서 낚시 상자 더미를 떠밀려 버렸다. 그 바람에 상자 틈에 숨어있던 작은 물새가 보였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웠다. 비, 바람, 파도가 심해졌지만 세 번째 조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선조는 꼼꼼하게 찢어진 천막 한 귀퉁이를 꿰맸다. 뭔가를 막아보려는 듯이.
희철 씨는 부표 던지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오후 6시 30분 돌풍은 짙은 해무와 엄청난 파도의 산맥을 거느리고 앞뒤 없이 쳐들어왔다. 그 앞에서 고작해야 나무와 합성수지로 이루어진 28톤의 인공물은 한갓 장난감이다.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세상을 다 날려버릴 것 같았던 초강력 에너지의 위협은 30분 만에 서서히 물러났다. 운이 좋지 않았던 것인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돌풍이 왜 하필이면 이 순간 이곳에 있었던 것일까? 다행히 사고는 없었다. 커다란 물고기 하나를 넘겼다고 여기면 그만이다. 어차피 지난 일인 것이다. 어부들은 연희 때처럼 밤늦게까지 작업을 했다. 이날 뿌린 낚시 상자를 배 밑창 저장고에 넣는 일이다. 선장 영남 씨도 브릿지에서 내려왔다. 뭔가 일을 도와야 할 것 같아서다. 이날 밤에 마시는 막걸리의 맛은 확실히 다르다. 게다가 이것이 배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술이었다. 감안하네. 감안한다네 좀. 이대로 400 돌자. 보자. 35세 젊은 선주 영선 씨는 닷과 함께 이날 하루 몫의 불안감도 깊숙이 가라앉힌다. 대양에서의 밤은 정적도 크고 깊다. 그것은 아무도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 내일 또 다른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6월 18일) 이곳에 나온 후 처음 보는 일출이다. 일찌감치 조업이 시작됐다. 원영 씨는 그동안 지겨울 만큼 입었던 우비를 벗어버리고 낚싯줄을 뿌린다. 이 바다가 어제 그 사정없이 몰아대던 바다인가 싶게 맑은 하루. 이날의 하늘은 바다 위에 가장 한가롭게 펼쳐져 있었다. 오후에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를 비둘기 한 마리가 천막 위에 앉아 있었다. 아무리 맑은 바다라 해도 변덕이 아주 없진 않다. 삶은 계란 하나를 편안히 먹을 여유조차 주지 않는다. 배를 휘청이게 하는 너울에 함께 휘청거려주는 게 이들의 생활이다. 어차피
삶 자체가 휘청거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6월 21일) 고향 서귀포로 돌아가는 날이다. 오후 2시경 마지막 차례의 미끼가 뿌려지기 시작했다. 이 바다와는 이번으로 작별할 결심인 원흥씨가 2,000개의 미끼 상자 중 마지막 하나 남은 미끼 상자를 들고 동중국해를 향해 들이왔다. 그 뒤를 이어 기철씨는 마지막 부표를 바다 가운데 오똑 세운다. 아이고 오늘 21일. 아이고 어디가 있어. 오늘 21일. 우리 형수 내일 얘기나는 날. 내일 얘기나는 날이라. 아이고. 늦춰질 수도 있는 문제요. 윤상 씨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육지의 날짜가 불현듯 기억난 것이다. 떠나온 것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인가. 못내 무표정하기만 하던 영선 씨도 걸릴 것 없는 얘기와 웃음을 터뜨리고 다른 어부들도 즐거운 기색을 감추지 않는다. (47) 중년의 원흥 씨도 빨간 모자로 멋을 부렸다. 뿌렸던 낚시줄이 다 거두어지자 드디어 기철 씨가 마지막 부표를 건져 올렸다. 그와 동시에 양승기도 멈춰진다. 동중국해에서의 옥돔잡이가 이렇게 또 한 차례 끝난 것이다. 오후 4시 30분 익성호는 곧바로 고향 바다를 향해 뱃머리를 돌린다. 돌아가는 길에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하지만 냉동용 얼음을 깨는 삽질에 흥이 붙는 건 어쩔 수 없다. 9일 동안 2,000개의 미끼 상자를 뿌렸다. 그 성과는 옥돔 55박스. 다른 때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영선 씨는 잡은 옥돔의 크기가 작은 것도 마음에 걸린다. 하지만 이 순간만은 걱정을 묻어두기로 한다. 다음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말이다. 아 이거 경원님 이거 너무 알치라서 돈이 안 돼요. 55개. 컨테이너가 10몇 개 남았습니다. 아따 해수도 많이 딱 잡았네요. 영남 씨는 함께 돌아가는 다른 배와 수확량을 비교해보고 있지만 이것도 그저 인사일 뿐이다. 동중국해. 이 바다도 역시 뱃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맞이하기도 하는 삶의 무대인 것이다. 내쳐 달려온 어두운 바다 저편에서 서귀포가 점점이 불빛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 12일 만에 되돌아온 고향은 이들을 위해 불 밝혀 놓은 것만 같다. 어쩌면 이런 귀향이 있기에 또다시 바다로 나가는 것인지도 모른다.